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뮌의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살짝 시비가 붙어서 상대 측을 때렸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하면 합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형사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방법에 대해 변호사의 입장에서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형사 사건은 복잡하고 또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지만 올바른 전략과 팁을 따르면 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사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핵심은 즉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의 진행이 빨라진다는 점,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개인이 형사 사건을 적절한 금액에 합의하고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낸다는 것은 상당하게 어렵죠. 합의를 위해 소송을 하기라도 하면 오가야 하는 서류의 양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업무에도 지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적 절차와 미묘한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즉각적인 조언을 제공하기도 하고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응을 긴밀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와의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난감하시거나 어렵게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고요. 피해자의 연락처 확보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합의를 빨리 받는 부분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조정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금 액수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익, 일실수익에는 상실수익의 수업손해액으로 이제 보험에서는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부상, 사망 등으로 구분을 해서 환자의 진단서를 주로 기반으로 합의금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치료비는 사고 이후에 어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한정해서 지급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제 일실수익에는 상실수익액으로 먼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 탓에 사망 또는 장애를 얻은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얻었을 수익을 환산을 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요. 만약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상실수익액은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실수익에 포함되는 휴업손해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이 지장을 받았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피해자가 입원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상에는 소득 기준의 8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통사고 합의금은 입원했느냐 혹은 아니냐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지만 합의금을 많이 받고자 무작정 입원을 선택하게 되면 합의금의 폭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충분히 치료받으면서 합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하기를 원하지만 후유증이 없을 때까지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본인의 몸부터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로 폭행죄나 상해죄에 있어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산정이 될까요? 보통 상해 진단 2주 이하는 200만 원 이하의 선에서 합의가 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1주당 합의 금액이 주로 50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2주 이하의 진단을 받고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다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해자 측에서도 합의보다는 법정 공방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안이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감형을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것이고 피해자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빠르게 끝내려면 통상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인 싸움이 아니라 합의선에서 끝낼 수가 있겠죠. 본인이 가해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진심 어린 사과로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을
살피고 소통의 창구를 잘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원치 않겠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이 성급하게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법률 전문가를 선임했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교통사고나 상해 또는 사망사고는 바로바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하지 않다가 합의하려고 연락을 하느냐라고 피해자로부터 굉장히 큰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의를 하는 타이밍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겠죠. 답이 없는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체크하시고 검토하셔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방법은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법적인 분쟁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할 때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은 형사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전략을 갖추고 있으면 재판 절차를 단축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처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서 어떻게 사건을 빠르게 끝낼 수 있을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